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12라운드 프리뷰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11라운드 결과도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라운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강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였습니다. 5월 8일 1시 반에 열렸던 경기고요. 전반 18분 김대우 선수가 선취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던 강원이지만 28분과 35분 레오나르도와 엄원상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1로 역전을 한 울산현대고요. 마지막에 전반전 추가 시간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레오나르도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1 그리고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MVP는 엄원상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대구FC와 수원삼성의 경기였습니다. 대구FC가 3대0 아주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제카, 세징야, 고재현, 대구가 자랑하는 3명의 공격 조합이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대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세징야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FC서울과 수원FC의 경기였습니다. 63분 오스마르가 선취골을 넣었고 67분에 김승준 선수가 수적 열세 있었음에도 동점골을 넣었지만 이후에 김신진 선수와 윤종규 선수가 각각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1 FC서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인 MVP는 수비 상황에서나 공격 상황에서나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오스마르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구스타보 선수가 후반 69분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전북현대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뽑은 MVP는 구스타보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제주유나이티드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가 43분, 72분, 79분 주민규 선수 헤트트릭을 통해서 3대0으로 앞서 나가던 중 90분 추가 시간 94분에 김명순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책골을 넣으면서 3대1 김천상무가 한 점을 따라잡은 채 끝나게 됐는데요. 다만 제주유나이티드의 승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 뽑은 MVP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포항스틸러스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후반 73분 고영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포항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인 MVP 고영준 선수입니다. 승부예측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대구FC와 수원삼성의 경기 수원삼성의 감독 교체 효과가 이 당시까지 적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구FC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강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 울산현대의 체력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FC서울과 수원FC의 경기 FC서울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고 그대로 가져가게 됐고요. 인천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경기 두 팀 모두 공격진이나 수비진이나 인천유나이티드나 전북현대가 모두 하나씩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무승부를 좀 거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북현대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 경기였던 제주유나이티드와 김천상무의 경기 그리고 포항스틸러스와 성남FC의 경기는 모두 제가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팀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1라운드 결과는 이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와 대구FC의 5월 14일 4시 반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경기입니다.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6위,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8위이고요.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고재현 선수가 결승골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1대0 대구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김천상무부터 보겠습니다. 김천상무 좋은 센터백들을 쓰려면 답은 백3가 맞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백4를 쓰면서 좋은 센터백들을 모두 기용하기에는 수적으로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백3를 사용하면 어쨌든 센터백을 3명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분명 김천상무가 얻어가는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런 점들이 잘 돌아가려면 역시 권창훈 선수가 폼을 좀 어떻게 올려주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아직까지는 아직 본인이 좋았던 폼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과연 권창훈 선수가 얼만큼 좀 폼을 잘 올릴 수 있을까? 이 점이 김천상무가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파이널 A를 가느냐, B를 가느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천식의 3-4-2-1의 특징은 어떨지 이거는 한번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대구FC입니다. 기세를 올리기에는 수원전은 굉장히 좋은 경기였습니다. 3대0 승리는 생각보다도 선수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구FC가 그 경기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속버즈는 좀 결과를 증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난 어버이날에 승리를 또 했기 때문에 속버즈의 어떤 전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세징야, 제카, 고재현 공격 라인은 상당히 위협적임을 지난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김천 상무입니다. 황희재 골키퍼, 백스리는 김주성, 정승현, 박지수, 윙백에는 유인수와 강윤성, 중원에는 이영재와 권혁규, 쓰리톱에는 고승범, 권창훈, 조규성입니다. 김천 상무의 3, 4위를 보면 지금 이영재 선수나 고승범 선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김천 상무는 굉장히 뛰는 양이 좀 많은 이 중원 선수들을 뛰는 양이 좀 많은 편이고 중원 선수들 뭐 어떤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뭐 어떤 선수를 윙어 뭐 이렇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생각보다도 좀 스위칭이 좀 있는 편인데 그 와중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역시 고승범 선수가 좀 더 높은 위치로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승범 선수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이따금씩 이영재 선수가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영재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이영재 선수가 좀 전진을 많이 가져가고 고승범 선수가 아래에서 권혁규 선수와 중원에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 고승범 선수가 왼쪽 대신에 또 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중원 쪽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었죠. 중원에서 고승범과 권창훈이 2선 내지는 1.5선의 역할을 해주면서 조규성을 도와주고 있고 양쪽 윙백이 좀 높게 올라오고 중원의 가운데 백스리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권혁규 선수만 그 앞에 두고 백스리를 홀딩을 하게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또 밸런스가 괜찮다면 김태형 감독이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서 가도 큰 무리는 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뭐 계속해서 백4와 변칙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구FC 라인업 보겠습니다. 오승호 골키퍼, 백스리는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라마스와 이진용, 공격조합은 세징야, 제카, 고재현입니다.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지금 이 나온 선수들이 대구의 베스트 11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카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대구FC 역시 다시금 순위의 상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김천 상무는 역시 권창훈입니다. 조기성만 공격을 할 수는 없고 이제는 권창훈 선수가 좀 폼을 올려줘야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과연 권창훈 선수가 언제쯤 폼을 잘 올려줄지 궁금해지고요. 대구FC는 이진용입니다. 많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터프하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바로 이진용 선수인데 김천 상무의 중원을 상대로 잘 압도를 해줘야 대구FC가 중원에서의 어떤 단단함의 기반으로 공격을 제대로 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는 울산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 현재 순위는 1위, 인천 유나이티드 현재 순위는 4위고요. 지난 라운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렸던 경기 1대1 무승부로 승리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현대입니다. 센터백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김영건 선수도 중간에 피로 누적으로 나가면서 지난 경기에는 전문 센터백이 아예 없었던 시간도 약간은 보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주일 정도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확답을 할 수는 없고 바로 다음 경기부터 또 센터백들이 바로 돌아올 수도 있긴 하지만 센터백들의 조합이 약간은 짜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점은 홍명보 감독에게 분명 아쉬운 점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격 라인에서의 조직력은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센터백들이 약간의 부상 덕분에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공격 라인에서 이렇게 잘 올라와 준다면 어떻게든
이 센터백들의 힘든 점들을 공격 라인에서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체력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울산인데요. 울산은 K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회복 여부가 상당히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울산이 얼마나 잘 휴식을 하고 돌아왔는지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울산이 어떤 경기를 보일지,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의 관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무고사만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무고사만 공격을 해도 리그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인천 유나이티드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면 무고서 선수 말고 다른 공격 루트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오재석이 등장할 시간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보섭 선수가 아무래도 전문 윙백은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아쉬운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는 오재석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좀 등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비 집중력의 상승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수비 집중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울산현대나 전북현대의 공격진들, 수비적으로 잘 막고 있더라도 개인 능력 하나만으로 수비진들을 다 벗겨낼 수 있는 선수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수비 집중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백쓰리 아니면 윙백, 이런 점이 있어서 잘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먼저 울산 현대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백포에는 선영우, 김영권, 원두재, 김태환, 중원에는 박용우,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와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아무래도 임종훈 선수나 김기희 선수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원두재 선수는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 같고요. 중원에는 그러면서 박용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이기성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사이를 오가면서 계속해서 탈압박과 공격 전개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노 선수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좋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현대 라인업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김동욱 골키퍼, 백스리는 델브리지, 김광석, 오반석, 윙백에는 민경현과 오재석, 중원에는 여름과 이명주, 윙에는 김도혁과 아겔라르, 톱에는 무고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재석 선수가 이제는 좀 띄워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재석 선수를 넣어놨습니다. 다만 또 이번 시즌 바로 한 경기가 좀 아쉬웠다고 해서 지금까지 괜찮게 해줬던 김보섭 선수를 바로 빼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실제 경기 라인업을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울산현대는 엄원상입니다. 15억의 이적료를 해저로 만드는 남자, 엄원상은 점점 발전한다. 사실 엄원상 선수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울산현대가 15억의 이적료를 내고 엄원상 선수를 데려오게 됐지만, 그만큼 엄원상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현대 프런트는 엄원상 선수에게 사용한 15억의 이적료가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인천은 아무래도 무고서 선수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의 득점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천은 무고사라는 측면에서 무고서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 경기 이 정도까지 프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경기는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11위, 성남FC 현재 순위는 12위고요. 지난 라운드 2대2 무승부를 거둔 양팀입니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첫 경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천전이든 아니면 수적 우위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를 가져간 울산현대전이든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대구FC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상당히 아쉬운 패배였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이 계속해서 대처법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잘 준비를 한 이후에 성남을 상대로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성남FC입니다. 도대체 이 팀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2라운드까지 프리뷰도 해보고 그 전에는 리뷰도 가끔씩 해줬는데 성남FC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말을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폼을 계속해서 올려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흐름에 있다가도 결국에는 실점을 하는 그런 경기 패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진이 해결해줘야 이런 상황이 이뤄지지 않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격진들의 부진이 아쉬운 성남이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 정도까지 보겠고요.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양영목 골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이한도, 장호익, 중원에는 김상준과 사리치, 정승원, 윙에는 염기훈과 유승우, 톱에는 그로닝입니다. 그로닝 선수가 오래 뛸 수도 있고 오현규 선수가 오래 뛸 수도 있고요. 김건희 선수가 회복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또 경기에 출전을 하냐 안 하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기훈 선수가 아무래도 출전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윙을 사용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현재 윙 자원이 많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수원 삼성의 입장에서 염기훈 선수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염기훈 선수가 출전 시간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선발 출전은 쉽지 않겠지만 후반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왼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민상기 선수의 몸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모르겠는데 민상기 선수의 몸이 올라왔다면 불투이스 민상기 혹은 민상기 이한도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상준 선수를 계속해서 키우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또 김상준 선수가 볼란치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은 라인업 이 정도까지 보겠고요. 다음은 성남FC입니다. 김한국 골키퍼, 백스리에는 최재묵, 김민혁, 권한규, 윙백에는 박수일과 이시영, 중원에는 이종성, 강재우, 김민혁, 투톱에는 뮬리치와 팔라시오스입니다. 사실 백스리 조합은 시즌 전에 예상했던 게 아무래도 최지묵, 김민혁, 권한규가 제일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고 그 조합을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윙백은 박수일, 이시영 그대로 좋고 중원에는 이종성을 위시한 이 중원 권순영 선수가 충분히 좋은 선수이지만 이종성 선수가 또 수원 삼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종성 선수가 출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투톱은 최근에 뮬리치 선수와 팔라시오스가 좋고 뮬리치 선수가 톱에 서면 팔라시오스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가고 강재우 선수가 또 한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그림을 또 그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약간은 기대를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그로닝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그로닝입니다. 사실 얼굴만 보면 엘링 홀란 혹은 데브라이너와 되게 유사하게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데 그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로닝 선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병근 감독의 어떤 깊은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뮬리치 선수입니다. 뮬리치 선수는 성남의 공격을 풀어야 합니다. 성남의 공격을 풀어야 하는 건 뮬리치이기 때문에 뮬리치가 올라와야 성남도 올라온다 라는 사실을 뮬리치 선수가 잘 알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브라솔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사는 나오는 걸 보면 또 뮬리치 선수와 김남희 감독 사이의 관계가 아주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9위,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3위이고요.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가져간 두 팀입니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4시 20분에 경기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상파가 있겠죠. 이제 진짜로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FC입니다. 박주호 퇴장 변수 어떻게 배울까? 박주호 선수가 경고도적 퇴장을 당하면서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경기까지는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황순민이든 다른 김주엽이든 다른 선수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메우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 키워줘야 됩니다. 수비 전술 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센터백 조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약한 게 수원FC 수비진입니다. 다만 집중력은 있어야 됩니다. 수비 실력에 대해서는 이게 선수들이 조합이 어렵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쳐도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키워줘야 된다라는 점은 좀 꼭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집중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수원FC의 거시적 플랜을
다시 말해서 공격에 집중하고 수비는 정말 어려운 플랜을 타 팀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를 계속해서 공략할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이고요. 제주 유나이티드 보겠습니다. 해트트릭을 하면서 주민규가 완벽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골보다는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하면서 주민규의 득점력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트트릭을 하면서 그런 걱정은 다 날려버린 주민규 선수이고요. 다만 링의 핏이 좀 바로 올라올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링 선수가 22세 정원가 교체되어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후반전에 교체되어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건 질책성이라기보다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뺀 부분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 선수가 얼마나 핏을 올릴지, 혹은 링 선수가 빠졌을 경우 그 자리에서 김종호 선수나 추상훈, 조상준 어떤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링 선수가 얼만큼 좀 잘 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요. 다득점 2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아무래도 또 수원FC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제주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높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FC입니다. 유형 골키퍼, 백스리에는 잭슨, 김건웅, 곽윤호, 윙백에는 박민규와 정동호, 중원에는 황순민, 니실라, 이승우, 투톱에는 라스와 김현입니다. 아무래도 박주호 선수가 빠지면서 니실라의 파트너로 황순민 선수가 들어온 게 조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제주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이 세기 때문에 김건호 선수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기보다는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우 프리롤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여를 해주고 있고요. 라스와 김현 투톱은 득점력은 라스가 조금 더 올라와야 하지만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백스리들이 잭슨, 김건웅, 곽윤호 집중력은 계속해서 올려야 하겠고요. 여기까지가 수원FC 라인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김동춘 골키퍼, 백스리에는 정훈, 김목유, 김봉수, 윙백에는 안현범과 정우재,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영준, 쓰리톱에는 제르소, 링, 주민규입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휴식을 했기 때문에 링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경고 누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수원FC는 라스입니다. 아직은 벨트비크 모드라고 해야 될지 라스라고 해야 될지 조금은 애매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득점이 더 터져야 라스 모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라스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주기를 수원FC 팬들은 바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주민규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이 선수 역시 톱인데요. 해트트리고 득점력까지 올려줬던 주민규 선수, 이번에도 다득점 경기를 해줄 수 있을지 이 점 한번 기대하시면서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5위, 강원FC 현재 순위는 10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는 2대1 전북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득점자가 김보경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고요. 그러면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현대 그래도 휴식을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ACL 기간, 또 리그 2연전 기간, 아무래도 전북현대 역시 울산만큼은 아니지만 베테랑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체력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휴식을 5일 내지는 6일 동안 했다는 게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꿀같은 휴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북현대가 휴식하고 제대로 조직력을 올려온다면 상당히 또 다시 한번 무서운 팀이 될 것 같고요. 그저 식버지 인천을 이겼습니다. 인천이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사실 수원FC와 경기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또 이겼다고 하니까 이러면 식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북현대가 계속해서 조직력을 올리고 있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전북현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강원FC 톱이 없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양현준만 믿고 가기에는 양현준이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양현준을 또 과신하지 않기에는 다른 공격 자원의 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FC는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모두 함께 뛰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은 안 돼 보이는 강원이었기 때문에 강원은 이런 점 꼭 모든 선수들이 생각해서 한 발이라도 더 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상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손범글 골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김문환, 중원에는 백승호, 김진규, 이승기, 윙에는 송민규와 문선민, 톱에는 구스타보입니다. 뭐 구스타보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던 김상식 감독이고 관계가 괜찮으면서 구스타보 선수의 장점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주고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최근의 구스타보라고 할 수 있겠고 선발로 출전하면서 계속해서 출전 시간 좀 늘려나간다면 구스타보 선수의 폼도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승기 선수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김보경 선수가 피지컬적인 상황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다.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승기 선수를 이 자리에 넣어놨고요. 나머지는 뭐 송민규 선수가 지난 인천전 후반전에 보여줬던 폼을 그대로 보여주고 문선빈 선수는 뭐 계속해서 본인이 잘하는 점들을 잘 보여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북현대 라인업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인 강원인데요. 유상호 골키퍼, 백스리는 윤석영, 서민우, 김영빈, 윙백에는 정승용과 임창우, 중원에는 코바야시, 김동현, 김대우, 투톱에는 양현준과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선수가 사실 조금 활약이 아쉬운데 김대원 선수가 조금씩 더 올라와 준다면 이전에 김대원이 된다면 그렇다면 강원의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김대원 선수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아쉽다고 해도 계속해서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고 강지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임창호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가게 됐고 다시 한번 서민우 선수가 중앙에서 센터백 자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케빈 선수는 네, 케빈 선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임창호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임창호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도 충분히 함께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톱이 없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이고요. 이게 단기간에만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디노든 이정엽이든 부상이 있고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점은 계속해서 최용수 감독이 또 박경배 선수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점이 일단 전북현대를 상대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 최근입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는 이승기입니다. 중원에서 선발 출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전북교의 공격을 잘 풀어내야 하는 이승기 선수입니다. 사실 뭐 이승기 선수의 클래스 이런 점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승기 선수는 정말 위협적인 선수이고 개인 전술만으로도 많은 공격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승기 선수가 뛴다고 해도 김보경 선수만큼의 어떤 그런 폼을 물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승기 선수가 출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전북현대에게서는 새로운 또 어떤 공격 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승기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강원은 아무래도 양현준 선수입니다. 그래도 믿을 건 양현준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도 잘 버텨내야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현준 선수가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현대와 강원FC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 프리뷰입니다. 앱서울과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인데요. 앱서울의 현지 순위는 7위, 포항스틸러스의 현지 순위는 2위입니다. 지난 라운드 1대1 무승부를 거둔 양팀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입니다. 굉장히 얻은 게 많았던 수원FC전입니다. 물론 수적 우위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앱서울이 폼을 좀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경기이고요. 이번 경기야말로 황인범 선수가 선발 데뷔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해집니다. 추가로 박동진의 가세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앱서울이 이런 장점을 어떻게 잘 살려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경우 강팀의 면모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남FC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거둔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고용준 선수가 또 득점에 성공하면서 역시 강팀은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는 이런 강팀의 어떤 공식을 계속해서 포항 스틸러스가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윤평국 키퍼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파울에서 퇴장당하거나 경고 누적 받기 전에 좀 더 침착해져서 포항 스틸러스라는 구단에 맞는 키퍼가 돼주기를 바라겠고요. 톱의 득점력이 조금 더 올라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선수들이 뭐 모세스 선수나 이호재 선수나 어떤 선수가 나오든지 조금씩 더 득점력이든 피지든 올려줘야 하는 포항 스틸러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입니다. 양한민 골키퍼, 백부에는 이태석,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황인범, 수리톱에는 역시 나상호, 박동진, 조용욱입니다. 사실 조용욱 선수가 톱에서 피지컬적인 측면으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조용욱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 가장 좋은 선수인데 이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약 센터백들과의 몸싸움 내지는 뭐 등져주는 것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려운 점을 겪을 수 있었는데 물론 그래도 잘 해주긴 했지만 박동진 선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동진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오른쪽에서 조용호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동진 선수의 핏도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라인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태석 선수가 출전하느냐, 김진야 선수가 출전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 황인범이 나올까, 뭐 한승규가 나올까, 아니면 다른 선수가 나올까의 측면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나오면 경기의 뭐 양상, 플레이 스타일 전체 다 바뀌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오랫동안 뛰는 게 서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고요. 포항 스틸러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윤평국 골키퍼, 백부에는 심상민, 박찬용, 박승욱, 신광훈, 중원에는 신진호, 이수빈, 고영준, 쓰리톱에는 임상혁, 이광혁, 모세스입니다. 뭐 그대로 가죠. 그랜트 선수가 아프지 않다면 그랜트 선수가 나오겠지만 그랜트 선수가 아프다면 그렇다면 박찬용, 뭐 박승욱, 신광훈으로 가게 될 텐데 과연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원 조합은 지금 조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공격진 역시 모세스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키플레이어를 봐야겠죠? 키플레이어 앱서울은 역시 황인범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선발로 활약할 시간 황인범이 들어오면 플레이가 바뀐다. 플레이의 질부터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들어와서 최대한 많은 시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많은 시간에 황인범 선수가 뛰어줘야 그만큼 앱서울이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포항은 확실히 고영준입니다. 포항 공격의 키플레이어고 어리지만 그만큼 강한 고영준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포항인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부 예측을 가야겠죠? 승부 예측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상무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승리를 보겠는데요. 대구의 기세는 좋고 김천의 상황은 아직이다 라는 측면에서 대구FC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삼성과 성남FC의 경기. 수원은 이럴 때 성남에게 승점을 잘 주기 때문에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북현대와 강원FC의 경기. 쉬고 돌아오는 전북은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전북현대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승부 예측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승부 예측은 울산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인데요. 휴식 후 홈에서의 울산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울산현대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 제주 공격진의 폼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제주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포항 스틸러스와 앱서울의 경기는 두 팀의 분위기가 비슷한 상황, 어느 한 팀의 우세를 점치기가 힘들다는 생각에서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라운드 이제 5월 8일 여러 아버지들이 승리를 거둔 5월 8일 경기 이후에 약 5일 내지는 6일간의 휴식기를 거치고 양 팀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12라운드에도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K리그 같이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